모든 연습은 지금보다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와, 근데 사람이 정말 없을 때, 와, 되게 편하게 이러 쉽지 않은데. 하이원인가요? 어디야? 난 제우스로 보이는데 제우스에 사람이 이렇게 없을 때가 있어? 아, 이 글씨가 삐딱하네. 한 달 탔는데 뒤늦게 실컷 끊고 스키장 10번 정도 갔어요. 그러면은 10번 정도 가셨으면 지금 되게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당분간은 좀 저는 즐겁게 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꼭 굳이 솔루션을 원하신다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겸겸님이 어떻게 타시냐면은 우리가 턴을 이쪽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스키 같은 경우는 좌우기 때문에 똑같은데 우리는 옆으로 가니까 몸의 앞쪽과 뒤쪽이라서 정확한 대칭을 우리가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겸겸님은 많이 다르게 타고 있어요. 어떻게 타고 있느냐? 자, 힐턴, 뒤꿈치 쪽 엣지로 턴하는 거. 힐턴 할 때는 과한 다운을 하세요. 그다음에 토우턴, 약꿈치 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턴하는. 요거를 할 때는 다운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다운이 없는데 힐턴으로 했던 반경과 속도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급격히 기울어져요.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또 시선이 그냥 바닥으로 꽂혀요. 본인이 그렇게 타고 있는지 몰랐죠. 본인은 다운을 신경을 써서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물어봤고 그랬는데 토우에서 다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 했는데 웅대장 왜 저렇게 얘기하지? 봅시다. 토에서 다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토에서는 다운은 하나도 없고 기울기만 쓰니까 시선이 어떻게 바닥으로 뚝 떨어지죠. 바닥으로 뚝. 여기를 봐야지. 가는 방향을, 진행 방향을 봐야 하는데 시선이 어떻게 그냥 일로 꽂히죠. 몸은 기울기만 과하게. 아까 힐턴에서 썼던 반경과 속도를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바운을 내가 못하니까 기울기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로 타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 양쪽을 우리가 같이 타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스노우보드는 여러분 앞으로 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키는 앞으로 타는 거기 때문에 좌우를 우리가 맞추기가 쉬워. 그런데 스노우보드는 옆으로 타는 거기 때문에 이 좌우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쪽은 우리가 몸의 앞쪽을 써서 턴을 해야 되고 한 번은 우리가 몸의 뒤쪽을 써서 턴을 해야 돼요. 앞뒤의 설계가 사람이 많이 다르잖아. 근데 사람이 좌우의 설계는 비슷하잖아요. 대칭이잖아요. 근데 앞뒤의 설계는 우린 비대칭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 양쪽을 똑같이 하기가 어려워요. 아무래도 스노우보드는. 그런데 우리 겸겸님은 지금 너무 극명하게 다르게 타고 있어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힐에서는 과한 다운, 토에서는 과한 기울기 때문에 시선이 뚝 거의 바닥을 보고 있죠. 요렇게 떨어지고 있죠. 여기를 봐야지 내가 진행하는 방향을. 그죠? 그렇게 되니까 힐은 나름 다운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카빙이 쓱 먹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토우는 보시면 기울기를 쓰기 때문에 슬립이 나면서 획 돌 겁니다. 기울기를 쓰면서 그렇죠. 이렇게 획 돌죠. 방금 마지막 마무리 획 돌았죠. 이런 현상이 되는. 그래서 결국은 좌우의 턴을 똑같이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겸겸님. 그러면 이제 진단이 됐잖아요. 원인을 알았으니까 하나씩 잡아가면 돼요. 근데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내가 힐에선 그럼 다운을 저만큼 하는데 토우에서는 못하고 기울기를 쓰니까 토우는 다운을 해야 되겠다.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토우의 다운의 감을 잡으려면 좀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힐을 양보를 좀 하세요. 힐의 다운을 좀 양보를 하고 턴을 더 크게 더 여유 있게 하면서 그거와 같은 속도와 같은 턴의 반경으로 토우 턴을 하면서 다운을 조금씩 가져가 보면서 나의 다운을 찾는 거예요. 예. 지금 힐에 맞춰서 토우를 그만큼 다운을 하려면 되게 어렵고 힘들어요. 예.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양보를 하고 내가 요만큼 할 수 있는 거를 처음부터 이만큼 하려면 어려우니까 조금 더 하려고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맞춰가는 거예요. 자, 시선도 맞춰요. 처음부터 확 들어서 이렇게 보라 그러면 또 쉽게 안 되지. 또 그러면 막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눈 내리 깔고 고개 들고 막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조금씩. 모든 연습은 지금보다 한 단계. 그럼 내가 지금은 바로 코앞을 보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그냥 저쪽 펜스나 저 베이스를 보게 연습을 하면 너무 무서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금 내가 몸에서 한 1m 앞을 보고 있었다면 한 2m나 3m 앞을 보게끔 조금 더 멀리 보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토브톤을 할 때. 그게 좀 익숙해졌으면 그 다음에는 한 5m에서 7m 정도 좀 더 먼 곳을 볼 수 있게 또 연습을 하고 그게 되면 그 다음엔 저 멀리 10m 이상 내 진행 방향을 볼 수 있게 차근차근. 아시겠죠? 겸겸님?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진단은 확실히 나왔죠? 힐턴에서는 너무 과한 다운, 오히려 지금 경사도와 속도에는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잘하신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토우에서는 그거와 상관없이 극명하게 다운이 1도 없고 기울기로만 쓴다. 그로 인해서 시선까지 바로 앞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토우에서도 힐처럼 다운을 하면 좋은데 처음부터 똑같이 맞추기는 힘드니 점차적으로 토우에서 약간씩 다운을 연습하고 과한 힐은 조금 줄여서 너무 과하게 다운을 하지 말고 조금 줄여서 양쪽을 비슷하게 하면서 연습을 해가라. 그렇게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것도 마찬가지고요. 시선도 마찬가지로 바로 코앞에 떨어지는 거를 처음부터 쭉 들어서 저 멀리 진행 방향을 보려고 하면 무섭고 어려울 수 있으니 지금은 1m 정말 거의 1m 앞에 보고 계시거든요. 데크 한 장 정도? 이제 2m 앞도 안 보는데 그 시선을 한 3m 정도로 늘려서 연습을 좀 하시다가 그게 익숙해지면 한 5m 정도 그 다음에는 진행 방향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겸겸님 오케이? 뭐가 안 되는지 감이 안 잡혔었는데 감사합니다. 그거 막 울고 계세요. 왜 울어요? 좋아하시면 되지. 자, 마지막으로 겸겸님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내가 타는 거랑 한번 비교해 보면서 영상 보고 겸겸님 솔루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도 다 보이시죠? 힐 천천히 엣지 체인지 되고 나서 다운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토우는 그냥 넘기고 기울기를 쓰니까 시선이 바닥으로 꽂히고 그죠? 그래서 토우는 턴 반경도 짧아지고 돈 다음에 사활강이 길어지죠. 하지만 힐은 그래도 꾹 눌러서 둥그렇게 턴을 가져갑니다. 토우는 또 획 돌고 사활강이죠. 기울기로 타니까.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우리 겸겸님께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즌 때 말씀해주신 대로 연습해 볼게요. 네, 너무 연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보듯한 지 한 달 정도 되셨으니까 지금은 연습의 느낌보다는 좀 재미를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타실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하루 종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루 중에 한 1시간 정도만. 예. 하루에 만약에 3시간 정도 타시면 우리 경교님이 2시간은 신나게 타세요. 그러니까 1시간 신나게 타고 중간에 1시간 정도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조금 좌우를 좀 맞춰보려고 노력하는 정도. 힐은 조금 풀고 토우는 조금 다운을 하려고 노력해보는 정도로 하시고, 그 다음 또 1시간은 신나게 타세요.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보드를 좀 즐겁게 즐기시고, 하루 타는 거 중에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만 조금 내가 연습하는 거에 할애를 하면 실력은 금방금방 느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겸겸님 솔루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욕심이 다 그거야. 손 쓸고 싶은 거야. 손 쓸고 싶은 거야. 그냥 욕심해. 그러니까 시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눈은 계속 거기를 보는 거야. 내가 손댈 때. 손은 여러분 대는 게 아니고 닿는 거예요. 내가 대는 게 아니고 바닥에 와서 닿는 거야. 턴이라는 것을 할 때 기본적인 요소가 몇 가지 있잖아요. 로테이션이죠. 프레스, 기울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코디네이션을 하느냐. 뉴트럴 포지션은 첫 턴 들어갈 때 폼이야. 그러면 저는 서스라는 거는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첫 턴을 들기 위해서 밸런스를 딱 잡는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그래, 이렇게 찍은 게 더 좋지. 자, 여기까지 봤고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스노우보드를 탈 때 지금 턴이 끝났을 때 내가 뉴트럴 포지션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우리가 턴에서 기본적으로 수반되는 아주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몇 가지 있죠. 우리가 스노우보드를 탈 때 사이드 슬립, 직활강 이거 빼고 턴이라는 것을 할 때 기본적인 요소가 몇 가지 있잖아요. 로테이션이죠. 프레스, 기울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코디네이션을 하느냐. 얘를 어떤 순간에 넣고 얘를 어떤 순간에 넣고 얘를 어떤 순간에 넣고 얼만큼 넣느냐. 얘에 따라서 다양한 턴을 우리가 만들어서 타는 거예요. 그러면 한 턴 한 턴에 내가 그걸 실어야 돼. 그런데 뉴트럴 포지션으로 오지 않으면 그게 어렵다는 거죠. 뉴트럴 포지션은 첫 턴 들어갈 때 폼이야. 그러면 저는 서스라는 거는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첫 턴을 들기 위해서 밸런스를 딱 잡는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이때가 뉴트럴 포지션이거든요. 여기를 안 돌아와. 이렇게 내려간 다음에 이러고 기울기로만 타. 이러고. 요즘에 전향각을 타시는 분들이 이게 안 올라오고 끝까지 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기울기만 주는 라이딩을 할 수도 있고 프레스만 주는 라이딩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신체 몸이 가진 기본적인 밸런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우리는 깨지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스노우보드는. 그래서 내가 요렇게 밸런스가 깨졌으니까 이걸 다른 걸로 맞추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기울였을 때 뭐 어깨축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이 머리에 요만큼 이런 걸로 그 깨진 밸런스를 맞추는 거야.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깨졌던 것들이 턴이 끝나면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다음 턴을 우리가 또 준비할 수가 있어. 그런데 어떤 요소가 됐든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세 가지든 뭔가가 깨져 있어. 근데 걔는 깨진 상태로 라이딩이 돼. 그 라이딩은 발전하기가 어려워요. 뭔가 내가 새로운 것을 뭔가 내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할 때 적용시키기가 너무 어려워. 뭔가가 하나 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뉴트럴 포지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전향각 타시는 분들 중에 시작 한 다음에 이거 안 올라오시고 슬로프 처음부터 끝까지 내려오시는 분도 있어. 허리 안 아프세요? 이게 좀 근본적인 걸로 또 제가 갔는데, 저는 항상 좀 근본적인 걸 얘기해서 여러분들께 죄송한데, 여러분들은 뭔가 그런 걸 원하시지. 요거 요렇게 뭐 이런 거 원하시는데, 근본적인 게 되면은 그건 쉽게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엔젤 주인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턴 한 턴을 마감을 한번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어요. 원래 내가 시작할 때 폼으로 가볼까? 리바운딩을 확실하게 끌어낼까?
그리고 다음 턴도 뭐 이런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을 수 있어. 내가 턴을 어떻게 마감해볼까에 대한 고찰을 해보시면 이 정도 타시면은 찾아가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이거는 제가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고, 지금 타시는 거에 대해서는 폼에 대한 문제는 힐턴 할 때 전혀 이쪽으로 안 보시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힐턴이 되게 짧아져요. 자, 내가 이렇게 돌았죠. 그리고 앞쪽을 보고 있죠. 근데 힐은 시선이 한 여기쯤, 그치? 이쪽 방향을 못 보고 여기쯤에서 와니까 턴이 가다 맙니다 이제. 그쵸? 또 힐은 난 시선이 이쪽까지 바라봤어. 그러니까 데크가 거기까지 돌았고, 톤은 자 여기까지밖에 안 보죠. 이쪽을 안 봤잖아. 아까 톤은 이쪽을 봤는데 힐은 이를 안 보고 여기까지 90도까지만 보니까 데크가 또 가다가 말죠. 요런 현상이 있어. 그죠? 문제는 엔젤 주인님이 힐을 못 본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타시는 속도에 비해서 시선이 코앞에 꽂혀있어요. 지금 타시는 데크 길이의 한 장 정도 앞에밖에 안 보세요. 힐톤, 토톤 다 라이딩 네네. 본인이 생각할 때 토톤은 본 것 같죠? 토톤도 여기 보셨어요. 힐턴도 여기 보셨어요. 다만 힐턴은 요렇게 안 봤을 뿐이야. 힐턴을 조금 더 내가 마음의 편안함, 안정을 갖고 이쪽으로 하려면 멀리 보셔야 됩니다. 코앞이 아닌 들린 상태에서 보셔야 힐턴을 확실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힐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롱턴을 할 때도 하면서 막 나는 이게 안 돌아가니까 여기를 못 보니까 설마 누가 안 오겠지? 나 저기서부터 왔는데 안 부딪히겠지? 힐턴 할 때마다 그 불안함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돌려서 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앞에 보고 타시는 분들이 많이 그럽니다. 더 못 봐. 그러니까 엔젤주님 힐턴을 보시려면 일단은 시선을 드셔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토턴 하실 때도 이렇게 데크 한 장 앞이 아닌 이쪽 펜스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토턴에서 힐턴으로 넘어갈 때 이 펜스를 봤던 시선이 여기 이쪽을 정면으로 보면 뭐가 되겠어요? 이 슬로프의 아래쪽 베이스 쪽이 되겠죠? 사람들 모여있는 거. 그랬다가 힐턴도 이쪽 베이스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전향각 타시는 분들, 이렇게 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욕심이 다 그거야. 손 쓸고 싶은 거야. 손 쓸고 싶은 거야. 그냥 욕심해. 그러니까 시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울기만. 그게 나중에 습관이 되면 요 정도 레벨이 올라가도 시선이 안 올라가. 라이딩은 올라갔는데 눈은 계속 거기를 보는 거야. 내가 손댈 때. 손은 여러분 대는 게 아니고 닿는 거예요. 내가 대는 게 아니고 바닥에 와서 닿는 거야. 여러분들. 이 정도 레벨 되면 제발 이거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되잖아. 오케이? 자,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뉴트럴 포지션에 대한 고찰을 뭐 좀 해보세요. 뉴트럴 포지션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허리 계속 숙이고 타는 거는 더 이상의 발전이 안 돼요. 뉴트럴 포지션을 와야 계속 새로운 것을 내가 접목시킬 수 있어요. 턴에다가 뭔가가 하나 깨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걸 접목시키기가 어려워. 그거 한 가지. 두 번째는 시선이 너무 코앞에 떨어져 있어요. 그럴 레벨 아니잖아. 지금 충분히 잘 타시는데 초보자처럼 왜 앞에 보고 타셔? 내가 가는 진행 방향을 항상 봐야지. 토턴 할 때는 이렇게, 이따가 이제 힐턴 넘어갈 때 이렇게, 또 토턴 할 때 이렇게 봐야지. 왜 이렇게 보고 타시? 요거 두 가지. 오늘 영상 보내길 잘했네요. 많은 도움이 됐어요. 아닙니다. 뉴트럴 포지션 하시면은 다 되실 것 같아요. 그 뉴트럴 포지션 할 때 시선이 좀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좀 여유가 생기시면서 다음 턴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턴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엔젤 주니님 솔루션은 여기까지. 영상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장님. 영상 솔루션 부탁드릴게요. 참고로 영상 음소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소거 해가지고 왜? 남자친구가 따라가면서 시선 다운 이러면서 찍어주는 건가? 민키님이 남자예요? 여자친구 영상이에요? 아니다. 인정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걸 여러분, 민키님은 적군이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있답니다. 이 영상 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 영상 솔루션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솔루션 해라 1번. 무슨 소리? 적군이잖아. 패스 2번. 개도진님 2번, 캡틴브로님 2번, 김민성님 다음 영상, 아리부이님 2번, 민키님 제발. 여자친구가 무슨 말을 해주면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요. 그러면 본인 지금 보고 계시나요? 그러면 제가
솔루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영상 속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아, 아도개님? 좋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여러분 민키님이 아닌 아도개님을 상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도개님 영상 보는 동안 이 영상에서 나는 어떤 생각으로 탔다, 그냥 즐겁게 막 탔다, 아니면 뭐 요런 생각을 하면서 탔다, 아니면 뭐 이런 연습을 했다,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민키님은 어차피 여자친구분이 그 보드 탈 때 뭐 이야기하면 민키님 말씀 안 들으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민키님이 필요 없어요. 어차피 민키님 말씀 안 들으신다고 했죠, 아도개님이. 이제 아도개님은 저희와 함께 하는 겁니다. 끝까지 봐. 끝까지. 제가 처음에 딱 그랬죠. 남자친구가 뭐라 하는 목소리가 들어간 영상일 것 같다고. 근데 그 본인이 보냈어. 그리고선 자기 목소리 부끄러울 것 같으니까 그 운소고하고 보자고. 아주 요 앙큼한 사람 민키님. 영상을 못 봤으니까 영상을 볼게요. 사운드에 너무 집중했다. 여기서 약간 화내려다가 뭐 빼지 말고 여기서 약간 화났어. 약간 올라왔는데 뭔가 내가 화낸 것 같은 거를 여자친구가 또 그러면 혼날 것 같으니까 갑자기 좋아를 붙입니다. 좋아. 그런 다음에 그렇지 라고 한 번 더 나는 너를 칭찬하고 있어. 절대 화를 낸 게 아니야. 오, 겁나 잘해. 오바를 한번 해주는 거지. 진짜 난 널 칭찬하고 있다. 뭐라 한 거 아니다. 좀 전에 화낸 거 아니다. 내려가서 혼날까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도개님과 민키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둘이서 보통 보드 탈 때 지금 타는 요 형태로 주로 많이 타시나요? 그러니까 민키님이 아도개님을 코칭을 주로 해주면서 이 세나 이걸로 이렇게 알려주면서 이제 앞에 먼저 가시고 뒤에 따라가고 요 포지셔닝 요걸로 주로 보드를 타시나요? 두 분? 시즌 시작 후 4일쯤 탔을 때입니다. 보통 알아서 자율주행하고 알려줄 땐 저 방식으로 타고 있습니다. 알아서 자율주행할 때는 각자 자율주행을 하는 겁니까? 자, 아도개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시선이랑 어깨가 같이 가고 있는 것 같고 데크를 기다려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슬립이 나고 엉덩이가 빠져요. 슬립이 별로 안 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슬립이 좀 많이 나셔야 되는 단계인데 지금 타시는 거는 로테이션을 많이 주고 타시는 건데 슬립이 왜 안 나야 돼요? 슬립이 나야 되잖아. 너무 지나친 카빙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근데 지금 상체는 카빙을 하는 라이딩을 안 하시잖아요. 상체는 로테이션을 많이 주고 계시잖아요. 각자 타요. 네네. 좋아요. 자, 일단 저는 아도개님께는 사실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이 없어요. 물론 지금 타는 거를 가지고 제가 뭐 몇 가지 포인트를 잡고 지적하고 또 이런 방법이 더 좋다 이런 거 얼마든지 지금 드릴 게 많이 보이지만 제가 두 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두 분 같이는 가되 자율주행을 각자 거의 하거나 아니면 가르쳐줄 때는 이런 앞뒤에 서서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가르쳐주고 이런 형태로 주로 타시죠.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 지금 충분히 잘 타고 계세요. 아도개님은 이 정도로 컨트롤을 하고 계시다는 거는 잘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슬립이 나는 것 같고 당연하죠. 슬립이 나는 단계니까 어깨랑 시선이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렇게 타잖아요. 로테이션 주는 방식으로. 아직 그리고 전향을 놨지만 골반은 안 열려 있기 때문에 엉덩이가 빠지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왜 두 분께 이런 질문을 했냐면
주부는 노는 시간이 너무 없어 보여요. 제가 이 영상 하나로 물론 제가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노셔야 돼요. 보드 재미없어져요. 계속 이렇게 타면. 우리 아도개님이. 보드가 재밌어지려면 두 분이서 꽁냥꽁냥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전 드리는 거예요. 왜 보드 타면서 발전만 해야 돼요? 여러분? 놀라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주목적 아니에요, 여러분? 즐거워야지, 행복해야지, 우리. 특히나 연인이 왔어. 뭐 트레이닝, 뭐 전투. 아니잖아요. 많이 양보해서 반반, 그럼. 4시간 탔으면 2시간은 꽁냥꽁냥하고 놀아야 될 거 아니야. 2시간은 연습을 하더라도. 네. 제가 이 영상 하나로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물어봤잖아. 질문을. 보통 어떤 형태로 타시는지. 어떤 포지션으로 두 분이 어떻게 타는지 했더니 자율주행할 땐 거의 각자 타고 가르칠 때는 이 포지셔닝으로 가르친다. 세나 이용해서. 무슨 재미가 있어? 보드가 재밌어야 느는 거예요. 억지로 해서 늘면은 힘들어. 물론 늘겠지. 트레이닝을 많이 해도 연습을 많이 해도 늘겠지만 힘들어. 즐거워야 될 거 아니야. 특히 둘은 연인이잖아. 눈밭에서도 꽁냥꽁냥 보드를 각자 트레이닝 하듯이만 타지 말고 그냥 엎치락 뒤치락. 물론 남자가 먼저 앞에 갔다 뒤에 갔다가 뱅글뱅글 돌기도 하고 그러면서 보드 타면서도 놀 수 있잖아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지금 타시는 거 저렇게 타는 건 당연해요. 2단계에서. 절대 잘못된 거 없어요. 당연히 엉덩이 빠지죠. 전향을 처음 돌렸지만 아직 골반이 안 열렸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덕스탠스 폼에서는 엉덩이가 안 빠지는 다운은 줄 수 없어요. 엉덩이가 빠지는 건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덕스탠스는 프레스를 주려면 엉덩이가 안 빠질 수가 없어요. 빠집니다. 그걸 억지로 안 빠지게 늘려면 뒷다리를 엄청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이건 개개인적으로 이 폼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인 폼은 어차피 없어. 근데 지금 2단계에서 좀 즐기시기도 하고 놀기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엉덩이가 빠지고 슬립이 나고요. 시선과 상체가 같이 돌고 시선과 상체가 같이 돌리니까 슬립이 나는 거예요. 네. 종합적인 지금 개념도 안 잡혀있는 상태에서 연인이 두 분이 가서 트레이닝만 하고 있으니 보드가 그럼 점점 재미없어지는 거죠. 제가 두 분께 드리고 싶은 솔루션은 타는 거에 대한 거 드릴 수 있어요. 지금 하나만 해라. 로테이션을 하든 기울기를 하든 상체는 로테이션을 하고 있고 보드는 카빙을 하려고 하고 있고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 뭐 정리해드리려면 해드릴 수 있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이 말씀 드릴게요. 여기까지 너무 잘 오셨어. 남자친구도 잘 끌어준 것 같고 여자친구도 잘 따라왔어. 근데 계속 이렇게 타면 재미없어진다는 거죠. 당분간은 두 분 좀 편하게 타셨으면 좋겠어요. 깔깔깔깔 웃으시고 이런 트레이닝 영상만 찍지 말고 둘이 정상 스타트하기 전에 셀카도 찍고 베이스 내려와서 눈밭에 누워서 꽃받침 같은 거 하면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보드 탈 때는 또 조금 더 잘 타시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호도 해주면서 웃기도 하고 그렇게 타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트레이닝만 할 거야? 아시겠죠?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드 실력은 따라와요. 지금까지 하신 거 보면 금방 느실 거예요. 어차피. 재미와 트레이닝이 반복이 돼야 원만하게 늘어요. 트레이닝만 한다고 계속 이렇게 늘지 않습니다. 계단 형식으로 가는 게 더 빠른 길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아도기님과 민키님. 내 솔루션은 커플들 꽁냥꽁냥 하는 거 꼴 보기 싫지만 좀 놀아라. 두 분 솔루션은 여기까지. 리듬감을 만들어야 된다. 리듬감은 로테이션만으로는 어렵다. 프레스와 해방, 동반을 시키면 더 리듬감이 생긴다. 어느 순간에 내가 데크를 더 강하게 누르고 어느 순간에 데크를 가볍게 빼내고 이게 플러스 되면 더 좋은 슬라이딩 턴이 될 수 있어요. 1, 2, 3도 좋고 1, 2, 3, 4도 좋고 갓게
슬라이딩 턴도 뭐 괜찮은데? 슬라이딩 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저기는 좋아요. 로테이션에 대한 이해도도 충분히 있으시고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알고 있어요. 로테이션에 의해서 턴을 빨리 변화시키는 거, 그게 슬라이딩 턴에서 뭐 미들 턴에서는 상체를 우리가 많이 같이 쓰죠. 근데 이제 더 작게 갈수록 이제 점점 내려가죠. 예, 골반으로 무릎으로 내려가는데 어쨌든 골반으로 무릎으로 내려가도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는 지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슬라이딩을 할 때 억지로 다리로 미는 게 아닌 방향을 바꿔주고 따라오게 하고 바꿔주고 따라오게 하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돌릴 수 있으되 돌리고 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지금. 그 다음 상황에서 슬로프의 변화가 있거나 그러면 오오오오 그냥 슬로프는 똑같을 수 없어요. 당연히 여러 상황이 있어. 그거를 그때그때 내가 맞춰서 타려면 몸이 이렇게 중심이 높아져 있으면 어려워요. 중심이 더 낮아야 여러 상황을 내가 극복하면서 탈 수 있어. 그리고 중심이 낮아야 지금처럼 로테이션을 잘 쓰시지만 거기에 플러스 감압과 가압을 통해서 리듬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로테이션 플러스 프레스를 통해서. 네. 첫 번째로는 자세를 낮게 해서 타세요. 처음부터 업다운을 어느 상황에서 내가 줘야 되지 이 짧은 턴에서 라고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만 하셔도 훨씬 좋아지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업다운을 주면서 타보세요. 이 턴 안에서 어느 순간에 내가 업을 주고 어느 순간에 다운을 주고 이거는 정해진 건 없어요. 해보는 거야. 내가 뭐 1, 2, 3으로 나눌 수도 있고 1, 2, 3, 4로 나누어서 어느 타이밍부터 다운이 들어갔을 때 어느 타이밍에 해방을 시켰을 때 그거를 하면서 하다 보면 리듬감이 맞아지는 자기만의 패턴이 생겨요. 지금 QW님 정도 되시면은 이제는 주입식의 그런 레슨은 필요 없어. 개념식의 레슨은. 그게 아니고 이제는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것을 방향을 열어줘야 되는. 지금 제가 그런 레슨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테이션에 대한 충분한 공부가 됐고 연습도 된 것 같고 이해도도 높으니까 이제는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세가 많이 높아요. 프레스를 준 상태에서 좀 타보세요. 그리고 그러면 프레스를 준 상태에서 로테이션 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야. 근데 그게 되면 플러스 다운 어네이티드도 내가 따로 연습을 안 해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운인 상태에서 턴을 돌릴 수 있으면. 그 다음에 프레스를 주는 타이밍과 해방시키는 타이밍을 저한테 알려달라고 하지 말고 본인이 해보는 거야. 내가 롱턴 할 때, 미들턴 할 때 어느 타이밍부터 다운을 주고 어느 타이밍부터 일어서는 게 있지 처음엔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다가 바꿔보는 거야. 포인트 조금씩 빠르게도 가져가 봤다, 조금 느리게도 가져가 봤다. 이런 과정이 어드밴스로 가는 길이에요. 상급자로 가는. 이 과정이 되게 재밌어요. 리듬감을 만들어야 된다. 리듬감은 로테이션만으로는 어렵다. 자세를 낮게 해서 프레스와 해방을 동반을 시키면 더 리듬감이 생긴다. 어느 순간에 내가 데크를 더 강하게 누르고 어느 순간에 데크를 가볍게 빼내고 이게 플러스 되면 더 좋은 슬라이딩 턴이 될 수 있어요. 이 접근도 어렵다라고 느끼면 QW님 리듬감을 있게 타보자 라고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턴을 내가 생각하는 1, 2, 3도 좋고 1, 2, 3, 4도 좋고 같게 이런 식으로라도 접근을 하는 방식으로 가시면 돼요. 자세를 낮추는 게 어느 정도 다운을 준 상태라도 봐도 돼요. 그것도 본인이 BBP 자세 준 거에서 조금만 더 처음에는 하셔도 돼요. 그것도 쉽지 않으실 거예요. 저 정도 경사도에서 타신다면. 제가 기울기로 감속하는 버릇도 있는데 요거는 다운이 잘 되면 해결될까요? 물론이죠. 지금 자세가 높기 때문에 프레스 몸이 짜그라지는 가압에 의해서 감속을 하는 게 아닌 기울기로 감속을 하는 거예요. 자세가 높아서 그런 거예요. 프레스에 의한 감속보다는 기울기에 의한 감속을 더 쓰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큐더블리님이 뭔가 만족이 안 되시는 것 같아. 내가 약간 숙제처럼 이렇게 해봐라 이거만 던진 것 같아서 기술적인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건 나 본인이 찾았으면 했는데 지금처럼 로테이션만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다가 프레스를 더 하시는데요. 턴에 초입이 들어갈 때는 무게중심을 앞에 두세요. 그랬다가 프레스가 들어갈 때는 중앙이야. 양쪽에 같이야. 그랬다가 턴을 탈출시킬 때는 중심이 뒤에요. 근데 이거는 데크의 뒤쪽에 내가 중심을 준다는 느낌보다 데크를 밀어서 빼낸다 라는 느낌으로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하나의 리듬감을 주는 기술 중에 하나를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무게중심이 턴이 처음 들어갈 때 공격적으로 앞, 프레스는 중앙에서 같이, 해방할 땐 뒤. 1, 2, 3, 힐턴 끝났어. 토턴 1, 2, 3 밀어내고 힐턴 1, 2, 3. 턴의 초입은 무게중심이 앞, 정경. 프레스 구간에선 무게중심이 중경. 턴의 탈출에서는 무게중심이 후경. 근데 이 후경은 살짝 달라요. 이게 좀 디테일한 건데 뒤를 프레스 주듯이 누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앞에 정경은 누르듯이 가도 되는데 이거는 빼내듯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배우고 싶으면 이거는 이제 뭐 레슨을 받으시면 좋은 거고, 이제 제가 영상 솔루션에서는 항상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가 보여도 제일 중요한 거 또는 개념적인 거, 제가 그런 거를 항상 잡아드리는 거잖아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아끼고 그런 게 아니고 어차피 한계가 있어. 우리가 말로 전달할 때는 괜히 그러다가 더 깊은 이야기 하다가 전달에 오류가 생기느니 개념적인 것만 잘 말씀드리고 그런 세세한 것은 본인이 찾아가는 게 저는 이 영상 솔루션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 중에서도 다르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생길 수 있으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는데 나중에 제가 한 말에 막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서 세세한 기술적인 부분은 만나서 현장에서 알려드릴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이렇게 영상 솔루션에서 제가 여러분께 개념 잡아드리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네, 숙제도 메모하고 팁도 메모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걸로 한 시즌은 뚝딱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 잘 타고 계셔서 이런 부분만 리듬감이나 프레스를 더하는 것만 하셔도 또 라이딩이 엄청 재밌어지실 거예요. 영상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QW님 솔루션은 여기까지 할게요. 바인딩 세팅 이거 지금 어떻게 해놓은 상태예요? 네, 채팅창에 한번 적어주세요. 그거 못 따라가는데? 자,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바인딩 세팅 값은. 내가 세팅이 뭐 덕이었던 0도였든 뭐 플러스 6도였든 상관없이 로테이션을 못 하시니까 지금 바인딩 세팅 값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어깨가 열려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향각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극전향각을 하면 어깨가 더 많이 열리는 게 맞겠죠. 하지만 이 상태에서도 앞에만 보고 기울기만 타는 라이딩을 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또 어드밴스로 올라가시면 섞어서 타세요. 기울기와 그 로테이션을 섞어서 하는데 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요만큼만 움직여도 닿는 거예요. 예, 그게 그러면 로테이션이 먹어요. 그런데 지금은 극전향도 아닌데 거의 덕에 가까운 세팅인데 어깨가 지나치게 열려만 있죠.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토우에서 턴이 안 돼. 토우에서
어깨가 요만큼이라도 다치면서 데크를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2레벨에선 등까지 닫으면 더 좋죠. 아예 등까지 보이겠는데 오히려 토할 땐 더 열어. 토 턴을 할 때는 더 이걸 열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턴이 이렇게 안 되고 휙 슬립이 나서 뒷발차기를 하는 거예요. 휙 하고 간 다음에 재밌는 게 힐은 열려 있으니까 그나마 턴 비슷하게 돼요. 원이 약간 그려져. 쭉. 왜? 열려 있으니까 시선 이쪽 보기 쉽거든. 쑥. 근데 뭐 이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토보단 낫다는 거야. 그게 끝나고 나면 토는 어떻게 다시 어깨를 조금이라도 움직여줘서 로테이션을 주면서 끌고 가면 좋은데 그러질 못하고 더 이렇게 하니까 그냥 뒷발을 슥 차버리고 턴이 돌아요. 턴이 도는 게 아니지. 그리고 사활강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가 턴을 이렇게 반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런데 지금 그걸 못하고 어깨를 그냥 열어만 놓고 있으니까 토턴은 이렇게 가다 여기서 획 해요. 그런 다음에 힐턴은 여기서 획 한 다음에 요거는 반만 4분의 1만 그려. 그리고 또 획하고 4분의 1만 그리고 그리고 또 획하고 4분의 1만 그리고 이렇게 타고 있어요. 턴을 제대로 먹고 있는 구간은 여기밖에 없어요. 아주 잘못된 구간이죠. 이해되셨나요? 본인이 어떻게 타고 있는지. 그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턴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로테이션을 이용해서 돌고가 더 비기너일 때, 더 초보자일 때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뭐 나중에 전향으로 타든 뭐 하든 다 상관없어요. 전향으로 타시는 분들이 로테이션을 안 쓴다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 비기너 카빙을 연습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로테이션을 다 적용해서 타세요. 같이 쓰는 거예요, 두 개 다. 예, 기울기도 쓰고 인클리네이션도 쓰고 로테이션도 쓰는 건데 저렇게 열어놓고 계속 저렇게 타면 토턴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하셔야 되겠어요? 로테이션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잡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떻게? 토에서 어깨가 안 도니까 열어놓고 돌리니까 기울기만 생기죠. 슬립이 나면서. 그럼 어떻게? 시선이 박히죠. 아래로. 토턴 휙 돌리고 떨어지지. 이렇게 돼. 기울기를 쓰니까. 획 뒷발을 찼기 때문에. 이렇게 짝 턴을 하니까 여기서 꽂힙니다. 한 번씩. 진행 방향을 봐야죠. 그게 로테이션이 안 된다는 증거예요. 진행 방향을 내가 계속 지그시 크게 바라본다면 그게 로테이션을 끌고 갈 수 있죠. 그런데 진행 방향 같은 건 없지. 뒷발 차고 그냥 떨어지는 거니까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깨와 시선을 신경을 쓰셔서 로테이션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시면 지금보다는 완만한 라이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이렇게 타셨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힐은 그나마 여기서부터 원래 어깨가 열려 있으니까 쓱 그나마 돌아. 4분의 1 정도. 자, 이제 토 갑니다. 갑자기 획! 이미 뒤 다 돌았지. 시선은 또 어디 보고 있어? 시선은 떨어졌지. 어깨는 이 전 단계에서 1도 로테이션을 먹이지 못했죠. 여기서 뒤로 더 빼. 팔을 뒤로 더 빼. 뒤로 뺀다는 건 뭐야? 어깨가 더 열린다는 거지. 자, 여기서부터 약간만이라도 이 정도 해줬으면 완전히 닿지는 내가 않더라도 해줬으면 데크가 자연스럽게 돌 텐데 손을 뒤로 빼면서 상체는 역동작이 되고 그러니까 발로 밀어버리는 거야. 오른쪽 발로 밀어서 슬립을 휙 내버리죠. 볼까요? 그쵸. 그러니까 기울기 되고 시선 떨어지고. 우리가 비기너 때 처음 턴을 배울 때 로테이션에 대한 확실한 이해도를 아직 가져가지 못했는데 전향각 하겠다고 아니면은 무서워서 어깨를 계속 열어놓고 타면 계속 저렇게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잘 돼야 돼요. 처음에 로테이션에 대한 이해를 비기너 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본인이 해야 되는데 비기너 턴을 제대로 안 해놓으니까 로테이션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상체와 시선을 돌려놓고 데크가 따라오게 기다린다. 기다리면 데크가 따라오기 시작해요. 그럼 계속 돌리는 거야.
그러면 다 따라오면 또 반대로 이게 비기너 턴인데 그게 안 되셨어요. 내가 보는 방향으로 무조건 데크는 따라가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안 따라가요. 같이 상체, 어깨 축, 어깨. 자, 이게 보드고 이게 어깨예요. 이게 어깨예요. 보드와 어깨를 이렇게 진행하다 내가 어깨를 이렇게 놓잖아요. 그럼 데크가 이렇게 가요. 신기하게도. 한번 실험해 보셔도 돼요. 이렇게 또 내가 가다가 그냥 쓱 내려가다 사활강으로 이쪽으로 어깨를 놓잖아요. 이렇게 보드가 따라와요. 되게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이게 로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 지금 할 것은 로테이션을 이용한 비기너 턴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지금보다 라이딩이 좋아지실 거예요. 절대 이게 뭐 더 낮은 단계의 것을 해라가 아니고 안 하고 넘어가셨기 때문에 이걸 하면 전반적인 라이딩이 좋아지실 거다라는 겁니다. 스노우보드의 기본 메커니즘은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얘기한 세 가지가 다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타는 거예요. 로테이션, 시선과 몸으로 먼저 끌고 가는 거, 그 다음 거기에 프레스, 업다운을 줘서 속도를 내고 붙이는 거, 그 다음에 기울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해도를 잘 갖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이 어드밴스로 가는 길인데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놓치면 계속 이런 라이딩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어깨를 왜 이렇게 열어놓고 타시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향각을 놓고 멋있게 타시는 분들 동경하시잖아요. 극전향각을 뒀기 때문에 상체가 많이 열려 보일 뿐이지 토어턴 들어갈 때 이게 이만큼 움직여요. 이게 등까지 보이게 닿지 않아서 그렇지, 덕스탠스처럼. 그런데 열어놓고 타는 줄 알고 그걸 따라하거나 또는 로테이션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비기너 때, 초보자 때 무서워서 그걸 안 하고 넘어가 버리거나 그러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할 줄 아는 사람이 안 하는 거랑 못 하는 거랑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FT님. 영상 보고 따라했어요. 그 선구안이 없어요. 그걸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직 없잖아요. 기본 개념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보면 그냥 열려 보이거든. 근데 그냥 열어놓고 타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다 로테이션이 가미가 되어 있는 거예요. 턴에. 업다운과 기울기, 인클리네이션과 그리고 회전, 로테이션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열어놓고 타는 것처럼 보이지. 계속 저렇게 타는 거야. 기본이 없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초와 1층 공사를 잘 못하고서는 2층, 3층, 4층으로 올릴 수가 없어요. 계속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야. 밑에가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FT님은 세팅은 상관없어요. 어떻게 쓰시던. 이 어깨. 오히려 토턴에서 내가 밀어서 열어버리잖아요. 팔이 이렇게 뻗잖아.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상체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로테이션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찰을 좀 해보시면 훨씬 좋은 라이딩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FT님 영상 솔루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 고개를 어깨보다 돌린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야. 중급자들도 롱턴, 이거 막 힐턴 길게 하면서 막 자세도 낮아. 못 보고 하시는 분들 많아. 마음속으로만 그러지. 아 누구 안 와야 되는데 하면서 쫙 힐턴을 롱턴을 한다고. 그러다가 뭐 이제 직진 스키어 만나면 때려 박는 거야 서로. 조금 더 이쪽을 조금만 더 봤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정도 위치에 너무 귀엽게 타신다. 와, 이거 몇 번째 타신 거예요? 되게 잘 타시는 건데, 이 정도면. 지금 가르쳐 주신 남편분도 그렇고 배우신 부인님도 그렇고 아마 되게 두 분 다 침착한 성격이신 것 같아. 너무 잘 가르쳐 주고 잘 배운 것 같아요. 기초 단계 너무 좋아요. 자, 지금 영상은 여러분 우리 같이 잠깐 봤고, 지금 상은님 부인님이세요? 와서 같이 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 2, 3 시즌 보드 첫 입문 바인딩 18, 0 웰팍
브라보 1, 2는 비기너 턴으로 자세를 유지하며 내려올 수 있는 정도. 제가 전향을 타다 보니 와이프가 제 자세를 보고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아 골반이 너무 오픈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비기너 턴, 너비스 턴, 베이지 카빙의 그 어딘가에 애매한 턴인 것 같기도 하네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비기너 턴 단계에서 확실히 자세부터 맞게 잡고 싶은데 자세 등등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면 올 시즌에 너비스 턴, 슬턴, 카빈까지 쭉 달려보려고요. 좋습니다. 와이프님이시고 지금은 주무시고 계신데요. 좋아요. 잘 가르치셨어요. 입문 잘 시키셨고 지금까지 잘 가르치셨고 파악도 잘 하고 계세요. 본인이 가르쳤는데 뭔가 비기너 턴, 너비스 턴 그 어딘가에 애매한 턴인 것 같다. 맞습니다. 잘 보셨고 근데 그게 절대 나쁜 게 아니야. 그게 절대 나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스노우보드를 타면서 가장 큰 요즘에 한국의 보드씬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너무 스노우보드를 공부하듯이 챕터 1, 2, 3, 4 챕터 1은 사이드 슬립, 챕터 2는 비기너 턴, 챕터 3는 너비스 턴 뭐 이렇게 하시려고 해요. 그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게 자연스럽게 섞여 있어도 나중에 이것들을 잘 익히고 나면은 뭐가 뭔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하다 보면 보드가 되게 재미없어져. 가르치는 사람도 힘들고 본인이 그날은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너무 갇혀. 항상 가르치는 사람은 더 큰 영역에서 모든 걸 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배우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배우는 사람도 빨리 지쳐. 똑같은 얘기만 계속 하는 거야. 특히 요즘에 대한민국의 보드씬에서 여러분들께 팽배해 있는 게 뭐야? 카빙이 뭐라고? 카빙은 되게 기초 단계예요. 스노우보드에서. 거기까지는 다 가야 어느 정도 그때부터 이제 라이딩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런데 카빙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카빙 턴까지만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그럼 또 주변에서 계속 이것만 시키지. 계속 기울기만 시켜. 몇 년째 그것만 하다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보드는 챕터 1, 2, 3, 4 개념을 물론 알고 가는 것도 중요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개념을 알고 있어야 가르칠 수 있겠으나 이게 뭐야 라고 꼭 얘기해 줄 필요 없이 그때그때 필요한 요소들을 알려주면서 자연스럽게 보드의 스킬이 늘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때 너비스 턴이라는 단계를 했구나. 내가 그때 비기너 턴이라는 단계를 했구나. 요런 식으로 가는 게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지금 로테이션을 아는데 거의 안 들어가. 상체는 거의 안 움직여. 근데 이제 이렇게 타면 나중에 이거보다 실력이 올라갔을 때 인클리네이션, 기울기에 의한 카빙은 할 수 있으되 그 카빙의 반경을 로테이션을 이용해서 빨리 돌아 나오는 턴을 만들 것인가, 길게 물고 가는 턴을 만들 것인가, 다양한 턴을 하기가 어려워져. 그러니까 초보자 단계일 때 우리가 로테이션을 먼저 익히게 하는 거예요. 로테이션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울기만 쓰는 라이딩을 하는 것과 로테이션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울기를 쓰는 라이딩을 하는 거는 완전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더 위로 갔을 때 또 다시 그때서야 로테이션을 연습해야 돼. 또 올라갔을 때 뭐 그제서야 기울기를 연습해야 돼. 이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상체가 너무 고정이야. 근데도 이렇게 턴이 잘 되는 이유는 이 앞에서는 많이 넘어지셨을 거야. 이 앞에 과정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제 정확한 BP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제 밸런스를 잡을 수 있어.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진 않는 거야. 하지만 2단계에서 로테이션이라는 거를 조금 더 개념 파악과 몸도 그거를 알고 있게 되면 나중에 중급자가 됐을 때 턴을 조금 더 다양하게, 나중에 상급자가 됐을 때 내가 의도한 턴을 만들면서 탈 수 있게 돼요. 힐은 시선을 잘 못 돌리니까 아예 로테이션이 거의 못 먹죠. 그러니까 기울기를 여기서는 좀 주잖아. 여기서는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를 주잖아. 그래서 카빙이 되잖아. 근데 토에서는 어깨 이만큼인데 지금 시선 벌써 이만큼 돌아간 거 여러분 보이시죠? 시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요때 어깨도 같이 살짝, 많이도 필요 없어. 지금 시선을 천천히 돌리시기 때문에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똑같이. 그리고 힐에서는 시선과 어깨가 조금 더 로테이션이 돼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타면 또 위험해. 왜? 지금 이분은 사실은 여기가 안전 확보가 안 돼 있어. 근데 많은 초보자들이 여길 못 봐요. 이분이 잘못된 건 아니야, 부인님이. 많은 초보자들이 이 고개를 어깨보다 돌린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야. 진짜. 이거는 중급자들도 잘 못해. 중급자들도 롱턴, 막 힐턴 길게 하면서 막 자세도 낮아. 못 보고 하시는 분들 많아. 마음속으로만 그러지. 누구 안 와야 되는데 하면서 쫙 힐턴을 롱턴을 한다고.
그러다가 씨 뭐 니네 직진 스키어 만나면 때려 박는 거야 서로. 그래서 조금 더 이쪽을 조금만 더 봤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정도 위치에 남편님이 따라가 주는 거예요. 그 정도 위치에. 여기에서 이만큼 보라 그러면 못 보잖아. 한 요만큼. 살짝 앞쪽에서 살짝 대각선 요 정도는 볼 수 있거든. 자, 나 쳐다봐 하면서 요 정도 위치쯤에서 따라가 주면서 시선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면 이쪽 힐은 어깨를 안 돌리려고 해도 시선 돌리면 같이 돌아와요. 어깨가. 그렇게 해서 로테이션을 키워주고, 톤은 지금 시선만 가니까 시선 벌써 이만큼 보고 있잖아. 시선 또 아래 가고 요런 것만 좀 잡아주면 돼요. 어깨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지금 위부터 아래까지 완전 일자로 굳어 있잖아. 자, 힐을 못 보니까 이런 현상이, 아까 제가 얘기한 현상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이 스키어 아직도 모를 거예요. 아마 여기쯤에서 느꼈을 수도 있어. 근데 토턴 벌써 들어가려고 하시잖아. 토턴은 시선이 근데 좀 빨리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거 지금 아주 아찔할 수 있었으나 다행히 두 분 다 속도를 많이 안 내셔서 초보자 슬로프에서 연습하시는 상태답게 이분이 막 초딩 막 2명 3명에서 와 이러면서 가는 에이트 공대였다면은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었지. 예. 여기까지도 못 보시고 있으니까 일로 계속 가시는 거야. 봤다면 이게 계속 안 갔겠지? 근데 이제 여기서 확인을 하고 어이구 그러니까 확 돌리시잖아요. 여기서는 토를. 그러니까 힐턴에서 안전을 위한 시야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힐턴 로테이션이 익혀진다. 이거를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열어 더 봐 하면 힘들어요. 그 정도 위치쯤에 너무 과하지 않은, 너무 막 등 뒤에 계시지 말고 약간 한 요 정도 위치쯤에 본인이 따라가면서 딱 그 위치에 계세요. 그러면서 자, 나 봐봐, 볼 수 있어, 나 봐봐 해서 본인이 가던 거에서 조금만 이렇게 돌려도 보실 수 있게 그 정도 위치쯤에 그렇게 가르치면은 편하게 배워요. 아시겠죠? 자, 그럼 요거까지만 오늘 해도 되는데 금방 하실 것 같아서, 이거 뭐 하루도 안 걸리실 것 같아요. 한두 시간 하시면 하실 것 같아서 요 다음 단계를 하자면, 지금 타시는 상태에서 아까 그거만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요거만 해주시면 돼요. 지금 보면 엣지가 요렇게 플랫 상태로 됐고 직할감을 지나서 힐이 먹었죠. 힐이 먹었어. 요 위치, 여기서 기울기 쓰려고 하시잖아. 기울기 쓰는 것보다 여기서 더 조금 더 앉게 다운 하고 끝났어. 끝났으면 여기서 티가 나게 딱 일어서도 돼요. 티가 나게 무릎을 펴주는 느낌으로. 몸이 펴져도 상관없어. 근데 지금은 BBP 만들어 놓은 자세 거의 그대로 계속 타세요. 계속 그렇게 타고 있잖아. 힐에서 플랫 직할감 구간을 지나서 지금 토우가 먹기 시작하죠. 요때부터 요 지금 BBP 요 자세에서 조금 더 다운하면 좋은데, 사실 초보자는 여기서 다운을 더 못 내려가. 그래서 이 다운을 만들어 주려면 요 턴이 끝난 다음에 여기서 업을 하면 좋아요. 여기서 업이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 업 상태에서 엣지 체인지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여기서 다운. 포인트 어딘지 정확히 아시겠죠? 요렇게 하시면 너비스 턴까지도 그냥 되는 거야.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카빙은 따로 안 가르쳐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카빙을 하고 있어요. 토에서는 조금 빨리 돌기는 해. 왜냐하면 힐은 시선을 못 돌리서 거의 카빙으로 타고 있고, 토는 시선이 돌아가니까 슬라이딩이 나긴 나. 그런데 지금부터 그걸 완벽하게 잡으시려고 이쪽 똑같이 해야지 그럴 필요 없으세요. 안 그러셔도 돼요. 천천히 실력이 늘어감에 따라서 조금씩 잡아가셔도 돼요. 지금부터 야, 토는 빨리 돌고 토는 슬립이 나는데 힐은 네가 카빙을 타고, 카빙은 카빙만 하고 슬라이딩은 슬라이딩만 하고 안 그러셔도 됩니다. 그거는 중급자들 얘기야. 어느 정도 속도도 있고 빠르게 타는데 요거를 빠르게 타시는 분들이 있어. 힐은 카빙으로 타고 토는 획 돌아가고 시선 떨어져가지고 돌고 사활강하고 그러신 분들, 중급자분들 많아. 그러신 분들은 잡아드려야 돼. 근데 지금은 안 그래도 돼.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해드릴게요. 잘하고 있다. 남편, 부인님 다 잘했다. 그리고 밸런스가 너무 좋다. 다만 이제 나중에 중급자, 상급자가 됐을 때 다양한 턴의 이해도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로테이션과 업다운
프레스에 대한 이해를 갖고 가는 게 좋다. 그래 너무 어렵게 가르치지 말고 잘하고 있으니까 현재 상황에서 로테이션을 시선만 가니까 조금 더 상체도 뭐 많이 확 뭐 꽈배기처럼 돌리려고 무리하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정도만 가져가면 좋겠다. 톤은 시선이 가는데 안 따라가니까 따라가게, 힐은 시선이 못 가니까 시선을 돌리게 하면 이건 따라온다. 그게 됐어. 그 상태에서 조금 한동안 타다가 며칠 더 타다가 그 다음번에 갔을 때 제가 아까 얘기해준 포인트에서 다운. 그런데 충분히 지금 초보자가 저 정도면 다운 자세 잘하고 타는 거라서 더 내리긴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턴이 끝난 다음에 업을 하고 나면 엣지 체인지 되고 나서 다운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프레스에 대한 느낌을 자꾸 알려주면 돼요. 그러면 이 두 가지만 알아도 나중에 중급자로 갔을 때 조금 더 다양한 턴을 할 수 있고 라이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요. 오케이? 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십시오. 자, 상음님과 상음님 부인님의 솔루션은 여기까지. 영상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저렇게 됐을까? 왜 계속 이게 이렇게 깨질까? 왜 계속 이러면서 탈까? 왜 그럴까? 그래. 그거야. 정답. 아니 턴을 두 번은 봐야 되는데 편집을 해버려가지고. 제 영상 중에 그런 거 보신 적 있나요 혹시? 처음에 욕심이 다 그거야. 손 쓸고 싶은 거야. 손 쓸고 싶은 거야. 그냥 욕심해. 그러니까 시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눈은 계속 거길 보는 거야. 내가 손댈 때. 손은 여러분 이거 2년 전인데 왜 이렇게 풋풋하지? 내가 내는 게 아니고 바닥에 와서 닿는 거야. 혹시 이 영상 보셨나요 혹시? 제목이 영상 솔루션 동전 줍기 무엇이 중원디. 혹시 이 영상 보셨나요? 아, 못 보셨어요. 그럼 일단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본인의 솔루션이 충분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하나를 더 드리자면 이 스노우보드를 탈 때는 이 고개가 이렇게 되는 자세는 없어요. 네, 이 고개가 이렇게 되는 자세는 없어요. 그런데 간혹 어떤 동작에 따라서 파크나 이렇게 막 돌아야 되고 그럴 때는 그런 게 나오기도 해. 뭐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하고 뭐 그런 게 나오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슬로프에서의 라이딩 상황에서는 고개가 이렇게 되는 건 없어. 그럼 우리가 이거를 머리만 보면 알 수 있느냐? 더 쉽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설면에 상체의 밸런스. 그럼 또 상체 전체를 보면 어려워. 어깨가 이렇게 일자로 돼 있잖아요. 여기가 여러분 이렇게 일자로 돼 있잖아. 이게 설면에 평행하게 있는 게 가장 라이딩을 할 때는 이상적인 밸런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설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 어깨면도 이렇게 있으면 좋은 거야. 이해가 됐죠? 여러분들? 근데 고개가 떨어지면 이가 이렇게 돼. 얘가. 그럼 결국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상체의 밸런스가 깨졌기 때문에 얘가 이러고 있는 거야. 얘가. 내가 설면과 얼마나 상체를 수직으로 잘 맞춰놓고 밸런스를 잡고 있느냐, 어깨면이 얼마나 설면과 평행하게 있느냐를 기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상체의 밸런스가 잘 맞아 들어간 라이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상을 다시 볼게요. 여러분들도 이제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잘못된 점은 알았어. 문제점은 알았어요. 그럼 왜 저렇게 됐을까? 왜 계속 이게 이렇게 깨질까? 왜 계속 이러면서 탈까? 왜 그럴까? 그래. 그거야. 정답. 손을 짚으려 해서 느낌표. 잘 알고 있네. 무엇이 중원디? 남들이 손 쓰는 게 멋있어 보여서 따라했어. 좋다 이거야. 뭐 그럴 수 있지. 우리 뭐 어디서 누가 뭐 멋있게 뭘 하면 나도 저거 해보고 싶다. 동경하다 보면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따라도 해보고 당연히 그러는 거지. 좋다 이거야. 따라했어.
그래서 지금 영상을 찍어서 봤어? 왜 그럴까? 나는 맹목적으로 따라만 하려고 해서 그렇다. 보딩이 아닌 폼이 먼저인 거라.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려. 자세를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 되게 안 좋은 거다. 그리고 여러분 자세에 집중하지 마라. 효율적인 라이딩과 개념을 먼저 잡으면 자세는 따라온다.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께. 뭐를 선행해야 될지 이제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밸런스가 이미 깨졌는데 손이 땅에 닿는다고 멋있나? 맹목적인 자세에 따라 폼, 모양에 따라함보다는 개념을 알고 밸런스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아까 이 영상에서 처음에 욕심이 다 그거야. 손 쓸고 싶은 거야. 손 쓸고 싶은 거야. 그냥 욕심해. 그러니까 시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눈은 계속 거기를 보는 거야. 내가 손댈 때. 손은 여러분 대는 게 아니고 닿는 거예요. 손은 바닥에 대는 게 아니에요. 바닥이 와서 닿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된 밸런스 안에서 보드를 타고 있다가 바닥이 가까워져서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손이 닿는 것과 손을 대려고 해서 손은 닿았으나 밸런스가 깨진 것의 차이는 명백하다. 이거만 잡아도 훨씬 좋은 라이딩 되실 거예요. 이거만 잡으셔도 이거만 항상 고개 세워져 있게끔만 해도 이게 웬만하면 안 쳐질 거예요. 잡힌 상황에서도 손이 닿을 정도로 가까워지면 지금처럼 전혀 이상한 모습이 안 나와요. 멋있는 라이딩에서 손이 닿는 거예요. 솔루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슬라이딩 턴을 할 때 토턴과 힐턴의 호의 크기가 항상 다릅니다. 토턴보다 힐턴이 더 말리는 느낌이 덜합니다. 혼자 연습해 보아도 힐턴에는 잘 말리는 느낌이 들지 않아 힘듭니다. 라고 하셨네요. 계단 다 봤어. 슬라이딩 턴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급사면에서 일정한 속도로 안정적으로 내려오기 위한 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슬라이딩 턴 하시는데 토턴하고 힐턴의 호가 다르다. 호는 잘 들어가는데 힐은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토와 힐일 때 우리의 관절이 접히는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토 때, 힐 때 접히는 관절의 방향이 달라서 나오는 증상이에요. 자연스러운 증상입니다. 그거를 찾아가면서 점점 마일리지 쌓으면서 찾아가셔야 되는데 그거를 찾아가시는 과정 중에 저는 종종 봤습니다. 이런 분을. 뭐냐면 왜 계속 안 돼? 하면서 본인의 힐턴을 자꾸 확인하세요. 머리를 뒤로 돌려서. 네, 진짜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토 들어갔어. 토는 전방 쪽을 보고 있어요. 힐턴이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좋아. 근데 머리가 돌아가죠. 자, 다시 볼게요. 자, 여기서 힐턴 했어. 근데 머리가 내 뒤쪽 테일 쪽을 자꾸 봐요. 네, 보이나요? 잘 보여. 네, 다시 봅니다. 그리고 다시 토우를 봐요. 힐을 들어가면서 다시 봐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오면 내가 로테이션을 조금이나마 쇼턴에서 주고 있던 게 풀려버려요. 네, 풀리면서 토우는 시선이 잘 들어갔는데 힐은 시선이 뒤로, 심지어 빠지는 것도 아니고 뒤로 넘겨버려요. 뒤로 넘기면은 로테이션이 들어가려던 것도 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선을 앞쪽으로 계속 보시면서 주행 중인 방향 쪽을 보시면서 내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내 자세를 몸으로 느끼시고 라이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 솔루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 간단하게 끝냈네. 머리를 아주 이렇게 기가 막히신데. 이렇게 자, 그러면 저도 솔루션 드릴게요. 꾹꾹이님, 슬라이딩 턴이라는 것을 하려면 엣지를 슬라이딩을 내는 것만이 아닌 베이스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타시는 경사도에 비해서
엄청 과하게 엣지를 이용한 슬라이딩을 하세요. 그런데 굉장히 프레스가 좋으세요. 그래서 그걸 다 해내. 사실 이 정도 경사도에서 저 정도 엣지로 슬라이딩을 하면 속도가 점점 줄어야 되거든. 근데 굉장히 프레스로 계속 밀쳐내는 거야. 엣지 가기 너무 과하십니다. 슬로프 경사면에 맞는 엣지 앵글을 쓰면 좋아요. 그게 진정한 슬라이딩 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조건 엣지를 세워서 슬라이딩을 내는 게 아닌 슬로프의 경사면에 맞는 슬라이딩을 리드미컬하게, 모든 게 강한 슬라이딩이 아닌 약한 슬라이딩을 오히려 1, 2, 3, 1, 2, 3의 리듬감 있는 슬라이딩이 저는 훨씬 좋은 슬라이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경사면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경사잖아요. 너무 과한 엣지 앵글을 의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쇼턴을 할 때에 아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줬는데, 쇼턴을 할 때의 시선은 전방입니다. 그리고 로테이션을 상체, 골반, 무릎을 이용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상체가 고정되어 있고 어깨나 골반이 해야 할 일을 머리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로테이션이라는 거를 쇼턴에서 할 때는 미들턴이나 롱턴만큼의 시선은 쓰지 않아요. 쇼턴에서의 로테이션은 시선은 전방으로 꽂아놓고 상체나 골반을 이용해서 주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로테이션을 쓰시게 되면 그렇게 강한 프레스를 안 주더라도 빠른 쇼턴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계속 데크가 따라와. 계속 데크는 따라오는 속도를 로테이션으로 내주는 거고, 슬립으로 속도를 또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속도로 쇼턴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슬라이딩을 이용한. 첫 번째로 과한 엣지 앵글. 슬라이딩 턴은 엣지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베이스와 엣지를 함께 이용하는 거다. 두 번째, 로테이션을 쓰시면 좋겠는데 지금 로테이션은 거의 없으시고 프레스로만 타고 계시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영상 한 번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로 보실 거는 과한 엣지 앵글입니다. 보여지시나요? 이 정도 경사도에서 슬라이딩 턴을 한다고 이렇게 엣지를 쓰실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속도가 줄지 않는 이유는 프레스를 엄청 잘하십니다. 프레스로 속도를 만들어내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불도저처럼 밀고 가시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체는 고정이에요. 로테이션이 전혀 없어. 보시면은 상체로 데크를 끌고 가는 느낌이 아닌,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레스로 밀고 가는 느낌이야. 상체 로테이션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머리로는 로테이션을 하셔. 요 로테이션을 상체와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솔루션. 꾹꾹이님이 하실 때 시선을 전방 쪽을 주시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힐턴 때 본인의 자세를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닌 내 몸으로, 느낌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라이딩 턴은 과한 엣지로만 이용한 슬라이딩이 아닌 베이스와 엣지를 함께 이용한 슬라이딩이 좋은 슬라이딩이고, 쇼턴도 로테이션을 활용해서 했을 때 훨씬 리드미컬한 쇼턴을 같은 속도로 해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전중후도 쓰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꾹꾹이님 솔루션은 여기까지. 네, 영상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이번 시즌이 첫 시즌인데 너비스턴 하는데 잘 하는 건가요? 질문 드린 사람입니다. 자세가 어떤지랑 제가 라이딩만 계속하다가 질리면 파우더랑 트리런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이 13번째 타는 겁니다. 아무튼 너비스턴이 잘 되고 있는지를 그러면 중점적으로 봐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제가 너비스턴 안 되시는데 이유도 안 되는데 귀여우십니다. 너비스턴 잘 안 되시네. 잘 안 되시. 아이고. 넘어지셨어. 그라운드 트릭 하신 거야 이거. 이거 등드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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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엉드밀 이후에 등드밀 콤보. 딱 일어나서 좋아. 자연스러웠어. 저는 잘 타셨어요. 일단은 칭찬해드리고 싶은 게 지금 한 10몇 번 타셨다고 하셨죠 아까. 아니 지금 누군가에게 계속 배우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하면 더 잘 탈 수 있다, 이렇게 해보자. 근데 진도가 너무 빨랐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셔서 비기너 턴을 좀 더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로테이션이라는 걸 내 몸에 익히기 전에 너비스를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네, 보시면은 계속 보면은 로테이션은 머릿속에 있어요. 시선도 막 넘기려고 그러고 팔도 막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로테이션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아직 안 익어서 로테이션이 끝까지 안 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 만약에 그게 되신다면, 그게 되시고 나서 넘어간 거라면 밴딩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밴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밴딩은 관절 부위, 내 골반 혹은 무릎 그리고 발목이 접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접히느냐, 그거를 밴딩이라고 합니다. 너비스 턴을 하기 위해선 앉아야겠죠. 앉으면은 데크에 프레스라 압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평소에 그냥 섰다가 앉아보세요. 발목이 당연히 접혀요. 무릎이 접어지면서. 그런데 엉덩이가 빠지기 전까지 앉으려면 무릎과 발목은 한계가 있어요. 거기까지만 앉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더 이상 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더 앉아도 되긴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엉덩이가 빠질 때까지 앉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힐턴은 앉지 않고요. 일단은 너비스 턴은 안 하고요. 토우 턴은 어떻게 해서든 앉아보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네, 그럼 보여드릴게요. 과연 발목과 무릎이 다 굽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자, 굽어졌나요? 지금 너비스 턴 연습하고 계신 건데 굽어졌나요? 전혀 안 굽어졌죠? 좀만 더 보자. 안 굽어지. 네, 안 굽어지죠? 안 굽어집니다. 자, 그러면 자, 토우 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무릎 굽어지나요? 발목 굽어지나요? 자, 다시 계속 볼게요. 자, 상체 빼고 하체만 보세요. 무릎과 발목이 안 굽어져요. 로우 바디가 굽어져야 되는데 상체만 굽어집니다. 상체만. 그러면서 어정쩡하게,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내가 발목과 무릎을 굽히지 않아서 상체가 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도가 좀 빠르다고 느낀 거는 비기너 턴을 하면서도 발목과 무릎을 씁니다. 분명히. 자, 힐턴 안 앉고 토우 턴 무릎과 발목 안 쓰시죠. 네, 이렇게. 지금은 쓰세요. 이렇게. 자, 보세요. 근데 일어날 때 보세요. 무릎. 이게 다운이야. 네. 요 자세. 네, 잘 잡았다. 여기서 상체만 세우시면 돼요. 이렇게 세우려면 발목을 접어야 돼요. 접혀야지만 상체 세워서 정면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발목은 안 접고 무릎만 접혀 있죠. 처음에 설명드렸던 거는 비기너 턴을 하면서 조금 더 몸, 신체를 쓰는 로테이션과 내 하체를 좀 이렇게 굽히 자세로 타는 거를 조금 더 익숙하게 가셨으면 좋겠고, 그게 된다면 다운이라는 거는 무릎과 발목을 이용하는 거다. 그래서 너비스 턴 연습하실 거면 내가 로테이션 잘 되고 이런 턴이 돼. 그때 엣지 체인징이 되면서 다운을 앉아주는, 무릎과 발목을 이용해서 앉아주시면 됩니다. 힐턴 할 때는 사실 발목이 그렇게 쓰는 느낌은 안 드는데 토우 턴은 확실히 접혀줘야 돼요. 발목이. 그래야지만 앉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케이. 자, 저도 솔루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너비스턴을 하고 있는데 너비스턴이 잘 되고 있는지 봐달라고 했잖아요. 너비스턴은 업다운을 동반을 해서 내가 프레스에 감을 익히고 속도의 제어를 하는 거에 주 목적이 있어요. 네. 그렇죠. 어떤 순간에는 속도를 붙는 구간을 만들 수 있고 어떤 구간에는 속도를 줄이는 구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너비스턴이라는 걸 통해서 속도의 가감과 프레스,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프레스를 또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으냐, 턴을 동그랗게 탈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한용규님께서는 지금 너비스턴에서 하는 그 업다운이라는 것을 상체로만 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로 하냐면 손바닥만 하고 있어요. 손바닥만. 이 손바닥. 자, 업했다가 다운했다가 진짜 그러네. 업했다가 다운했다가. 자, 그죠? 하체는 1도 안 움직여. 1도 안 움직이는데 손바닥 업다운 왕자래. 손바닥 업했다가 다운했다가 업했다가 다운했다가. 타이밍도 잘 맞네요. 기가 막. 요거를 몸을 그렇게 하면 돼요. 요 하체를 이용해서 요 정체적인 중심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게 만들면 돼요. 손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아니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어깨를 하는 게 아니고 다리가 올라갔다 네. 내려가면 중심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죠. 무게 중심이. 지금 손에 하는 타이밍을 요 명치가 내려갔다 올라가게 만드세요.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런데 지금 잘 안 되는 이유는 지금 턴이 너무 빨라요. 너비스 턴을 하려면 내가 그걸 느껴야 돼요. 자, 내가 업을 해서 직할강 구간이 왔어. 엣지 체인지가 됐어. 여기서 내가 다운을 하고, 이걸 느끼려면 이런 반경을 타야 돼.
근데 지금 어떻게 타고 있죠? 지금 어떻게 타고 계시냐면 이렇게 타고 있어요.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이 구간 동안 내가 여기서 업을 해서 속도가 붙고 엣지가 체인지 되고 다운을 해서 쭉 말리고 이런 걸 내가 느껴야 돼. 또 업을 했다가 로테이션 해갖고 피버팅을 주고 직할감 구간에서 엣지가 실에서 토우로 바뀌고 다운을 주고 여기서 그걸 언제 만들고 언제 느껴? 여기서. 그쵸? 다시 볼까요? 턴이 굉장히 지금 빠르고 거의 흘러가듯이 이렇게 턴을 하고 있는데 여기 사이에서 언제 업다운 넣을 거야. 와우, 엉드밀 등드밀. 좋아, 자연스러웠어. 그지? 급하게 하려면은 너비스 턴을 할 수가 없어요. 너비스 턴은 비기너 턴과 같은 반경 같은 속도인 상태에서 업다운을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프레스의 감과 그 다음에 속도의 가감을 내가 이제 느끼면서 점점점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짧은 이렇게 거의 흘러내려가는 턴 안에서 그걸 본인이 어떻게 만들어? 그쵸? 그리고 굉장히 좋은 교보제가 있죠. 그냥 여러분 유튜브에 너비스 턴이라고 치시면 맨 위에 나와요. 자, 로테이션 했죠. 지금 피버팅을 먹인 겁니다. 왜냐면 데크는 이쪽 방향을 보고 있는데 상체가 열렸죠. 자, 천천히 보세요, 한영규님. 그래서 상체가 계속 열리면서 시선은 이미 여길 지나서 이쪽 펜스 쪽을 벌써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크는 직할감 구간을 지나서 엣지 체인지가 됐죠. 그리고 다운하면서 쭉 계속 이쪽을 쳐다보고요. 업 하고 이제 데크는 아직 안 왔는데 상체는 벌써 이만큼 돌렸죠. 피버팅을 매겼어요. 시선이 카메라 쪽 보고 있죠. 데크는 근데 아직 저쪽 방향이에요. 이러면서 피버팅에 의해서 이제 로테이션이 먹어서 데크가 엣지 체인지 되고 이쪽으로 돌았죠. 그리고 시선은 이미 카메라를 지나서 이쪽 지금 펜스 보고 있죠. 그리고 이때부터 다운 동그랗게 턴이 이렇게 동그랗게. 자, 피버팅 매기고요. 데크가 이제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엣지 체인지 됐죠. 다운 저쪽 쳐다보고 있죠. 동그랗게. 이거를 하나하나 느끼면서 해야 너비스 턴을 할 수 있는 거지. 풀로 내려가면서 뭐 할 거야. 그쵸? 요렇게. 자, 정리할게요. 지금 상태에서 비기너 턴을 좀 더 연습을 하시던지, 그게 된다면은 너비스 턴 하실 때 무릎과 발목, 무릎과 발목으로 하체를 이용해서 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턴을 크게 천천히 하시면서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업다운은 손바닥이 아닌 몸 전체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자, 한영규님 솔루션은 여기까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절대 하면 안 돼! 라는 막 그런 굳은 의지 또는 누구에게 그런 명령을 받은 사람처럼 주변 분들 말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근데 뭐 덕스탠스를 타시거나 약진량을 타시는 분들 무조건 다들하고 하는 것도 문제야. 조금 열려있으면 어떻게 뭐가 잘못됐어? 그런 자세 여러분들 요만큼의 그게 여러분의 라이딩을 만들어주는 게, 그걸 왜 해야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야. 저 모양 같으니까 다더 이거는 아니잖아. 이유와 목적성이 확실해. 어깨를 닿는 거 좋아. 그럼 왜 닿느냐? 본인에게 도움이 됐어? 이 타시는 거 가지고 제가 드릴 솔루션은 저는 굳이 없고요. 잘하고 계시고요. 오히려 제가 드리고 싶은 솔루션은 하나예요. 보드는 20일 -6 카빙 쇼턴 연습하는데 같이 찍어주신 분들이 전향처럼 탄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아요. 전혀 전향 같아 보이지 않는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향처럼 탄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카빙 쇼터는 흐물흐물 거리는 느낌이라서요. 교정할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잘 타고 계셔서 일단 영상 같이 볼게요, 여러분. 저는 지금 잘 타고 계셔서 뭘 바꾸지 않으셔도 좋겠는데 카빙 쇼턴 연습했다, 그거는 오케이야. 저처럼 탄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뭐 카빙 쇼턴은 흐물거리는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뭘 교정하고 싶은 거야? 흐물거리는 걸? 전혀 저는 흐물거려 보이지 않는데 되게 지금 좋은 라이딩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요런 라이딩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요런 라이딩을 할 때 그 프레스가 잘 안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약간 다운 어네이티드 성으로 되면서 하체만 요렇게 움직이게 되죠. 근데 그것도
나쁜 절대 라이딩은 아니에요. 라이딩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상체 중심이 있고 하체 중심이 있고 크로스 언더에 빠지기 쉬워. 이렇게 이제 빠른 속도에서 이렇게 짧은 턴을 하면은 크로스 언더에 빠지기 쉬운데, 그렇다고 여러분 크로스 언더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크로스 스루만이 좋은 라이딩이 아니야. 크로스 오버도 좋은 라이딩이고 크로스 스루도 좋은 보딩이고 크로스 언더도 좋은 보딩이야. 이거를 본인이 의도해서 했느냐랑 의도하지 않고 타다 보니까 흘러가듯이 자꾸 내 몸이 그렇게 간 거랑은 다르지만 의도해서 했을 경우에는 크로스 언더도 절대 나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라인 투 라인은 되게 비하를 많이 하시잖아요. 라인 투 라인을 비하할 게 없어. 그것도 하나의 보드 타는 방법이야. 라인 투 라인을 또 못하는 사람은 죽어도 못해.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나라 보도들은 너무 그 뭔가 이렇게 한두 가지에만 너무 이렇게 탁 그렇게 타야지만 돼, 뭐 정석 막 이런 말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걸 다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타는 거야. 근데 A님께서는 다른 분 영상 보면 리듬감 있게 팍팍 들어간 느낌인데 저는 가벼운 느낌으로 들어요. 목표는 레벨 2 목표로 카빙 셔틀 연습 중입니다. 되게 힘있어 보이고요. 요 정도의 속도의 요 정도 반경으로 하다 보면, 그러면 크로스 언더성이 되면서 다운 오네이트성이 되면서 레일 투 레일로 쉽게 빠져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한 턴 한 턴에 다 프레스가 들어가요. 지금 프레스 쑥 눌러주시고 쑥 눌러주시고 쑥 눌러주시고 쑥 눌러주시고, 그리고 로테이션이 보기에는 없어 보이는데 로테이션도 잘 넣고 계세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조금만 더 로테이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깨를 붙잡아두고 팔을 붙잡아두는 건 좋은데 거기에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좀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팔을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무슨 요즘 전향각 타시는 분들은 지나치게 카운터를 치죠. 그런 폼으로 꼭 타야 되는 것처럼 그런 어떤 과장된, 과한 또는 오버스러운, 그러니까 충분히 움직임이 나오는데도 더 하는 정도의 팔을 치는 게 아니라면 저는 적당히 팔 지금 상황에서 너무 경직돼 보여요. 그러니까 되게 절대 하면 안 돼! 라는 막 그런 막 굳은 의지 또는 누구에게 그런 명령을 받은 사람처럼 이거를 이렇게 흔들면 안 돼! 팔도 흔들면 안 되고 어깨도 흔들면 안 돼! 그래서 일부러 딱 묶어놓고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 오히려 살짝 힘을 빼시면 이거보다는 약간씩 움직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뭐 KSIA 이런 쪽에서 뭐 레벨 3 이상 카시 쪽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과한 카운터 동작 같은 걸 안 하죠. 저렴각 타시는 분들처럼. 하지만 쇼턴, 방금 요 정도 반경에 요 정도 속도의 쇼턴 할 때는 분명히 상체 로테이션도 들어가고 카운터도 어느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걱정하는 부분은 저는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전혀 헐렁헐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같이 타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보드에 대한 조회가 더 나아지신 거 아니신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A님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타시는 거를 헐렁헐렁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전혀 헐렁헐렁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오히려 프레스는 없이 카운터만 치면서 위아래 교차에만 중점을 두시면서 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한국에 그렇게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가 힘이 훨씬 없어 보여. 지금 타시는 라이딩은 전혀 힘없어 보이지 않아요. 어휴, 봤어요 방금 여러분? 처음 보이는 턴에서의 힐턴 프레스? 이렇게 힐이 꾹 눌러주는데 이게 힘이 없어 보인다고? 저는 전혀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토도 그렇고. 다만 쇼턴이니까 물론 이렇게 흘러가지만 만약에 조금 더 동글동글하게 타고 싶다면 여기서 좀 쳐주고 여기서 좀 쳐주고 조금 더 로테이션을 조금씩만 더 주시면은 더 다이나믹해 보이는 턴은 될 수 있을 거야. 근데 지금보다 더 뭐 힘있어 보이고 프레스 강한 거는 전 필요 없다라고 봐. 이 정도면 쇼천에서 충분하게 힘있는 라이딩 하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힘있는 라이딩의 기준을 어디로 삼고 계시냐가 문제인데 저랑 다를 수가 있으니까 전혀 힘 없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꾹꾹 눌러서 타기 때문에 더 단단해 보이고, 그런데 다이내믹해 보이지 않는 측면은 너무 상체를 묶어놔서, 상체를 묶는 라이딩이 절대 나쁘진 않죠. 안정감 있고 좋죠. 그래 보일 수도 있으니 약간의 다이나믹함을 추구하고 싶다면 조금 더 상체를 치면 더 턴 반경도 커지고, 그럼 동그라미가 좀 더 커지고 다이나믹해 볼 수는 있다. 그런데 그게 파워 있는 거랑은 큰 상관이 없는 거다
맞아요. 같이 하시는 분들이 팔 고정하고 다리만 움직여라고 해서 그렇게 연습했어. 근데 그런 분들이 헐렁해 보이는데? 전혀 헐렁해 보이지 않는데? 되게 힘있어 보이는데? 라이딩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 다만 그런 추세가 있으니까 이게 세상에 그 유행과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 그렇다 보니 상체를 조금 어깨나 팔을 조금만 더 치시면 과하게 요즘 전향 타는 사람들처럼 뭐 이렇게 카운터 하체는 일고 하고 상체는 일고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턴에 마무리할 때 탁 당기는 느낌으로 탁 당겨주면 토를 당겨주고 나면은 데크가 확 더 따라오거든요. 그러고 나면 따라올 때 힐을 얘가 조금만 먼저 들어가고 뭐 요 정도도 괜찮고 아니면 카운터는 안 치더라도 또 힐턴 끝날 때 한 번 더 탁 당겨준 다음에 마무리 돌아오면은 힐턴도 역시나 뒤로 데크가 더 빠져. 그러고 나면 더 동글동글한 턴이 되는 거지. 그럼 조금 더 다이내믹해 보일 수 있지. 지금 타시는 거 전혀 헐렁해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 분들 말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타는 것도 그러면 같이 영상 보시면서 같이 평가하시나요? 그분들 타는 것도 난 보고 싶다는 거야. 어떻게 타시길래 이렇게 타시는 분한테 헐렁하다고 할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좋아 보입니다. 밸런스도 좋으시고 기본기 좋으신 것 같고 속도에 대한 것도 좋고 프레스도 너무 이쁘고 힘있게 잘하시고 로테이션이 다만 좀 아쉽지만 쇼터는 사실 정면만 바라보고 그냥 가도 돼요. 그래서 지금 전혀 문제는 없는 라이딩이야. 하지만 조금 더 파워 있어 보이길 원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파워는 충분하다. 그럼 약간의 다이나믹을 더하고 싶다면 약간의 상체 로테이션을 턴의 마무리에 쳐준다면 또는 그럼 카운터가 되는 거지 사실은. 또는 턴이 들어갈 때 빠르게 상체를 쳐준다면 조금 더 다이내믹해 보이고 조금 더 턴이 말리면서 쇼턴이지만도 요런 쇼턴도 있고 요런 쇼턴도 있을 수 있잖아. 조금 더 다이내믹해 보일 수는 있다. 파워랑은 상관없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마지막에 경사가 없어져서 여기서부터는 조금 그래 헐랭해 보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턴 한 턴을 눌러 타려고 이 정도 앉아요 여러분. 이 정도 거의 90도 앉았잖아. 노력을 하셔요. 근데 시작할 때는 경사가 있을 때에서는 훨씬 더 좋아. 이거 봐 꾹꾹 누르잖아. 전혀 저는 힘없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전향 같다는 거는 어깨가 열려있다라고 해서 닫으면 불편한데 닫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타던데 이것도 문제야. 주변 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전향 같다고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걸 다 떠나서 어깨가 조금 열려있으면 어떻고 조금 닫혀있으면 어때요? 왜 무조건 닫아야 돼요? 덕스탠스를 타시거나 약진량을 타시는 분들 무조건 닫으라고 하는 것도 문제야. 조금 열려있으면 어떻게 뭐가 잘못됐어? 그런 자세에 여러분들 요만큼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그게 여러분의 라이딩을 만들어주는 게 그걸 왜 해야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야. 그러면 주변 분들이 전향 같으니까 어깨 닫아라고 했어. 이유가 전향 같아서 닫는 거야? 그게 이유가 되면 안 되잖아. 내 라이딩을 보다 효율적으로 어디에 효율적? 내가 원하는 방향에 가깝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자세를 해야지. 야 저렇게 저 모양 같으니까 닫어 이거는 아니잖아. 그게 목적성이 될 수가 없잖아. 오케이? 이유와 목적성이 확실해. 어깨를 닫는 거 좋아. 그럼 왜 닫느냐? 왜 닫느냐야. 그런 얘기를 해주느냐 이거야 주변 사람들이. 야 전향 같으니까 닫아.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그럼 꽉 닫고 놔야지. 본인에게 도움이 됐어? 오히려 상체에 힘만 들어갔을 것 같은데 어깨 안 움직이려고 하면서 꽉 닫아놓고 묶어놓으려고 하면서 아니 앞발이 21도만큼 열려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닫아놓고 타요? 21도만큼 요만큼 가슴 열려있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했을 때 본인이 더 편한 BBP와 뉴트럴 포지션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상황에서 로테이션을 쓴다던가 프레스를 쓰는 게 훨씬 더 아마 본인이 원하는 턴을 만들어가는 효율적인 라이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솔루션은요. 지금 타는 거에서 크게 문제 없어요. 물론 여기서 저와 대화를 더 나누시다 보면 저한테 예를 들어 레슨을 받는 레슨생이라고 하면은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가 몇 가지 잡아주거나 교정을 해주거나 개념을 알려주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하거나 이런 과정을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 타시는 거 가지고 제가 드릴 솔루션은 저는 굳이 없고요. 잘하고 계시고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자세 때문에 갇혀 계신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드리고 싶은 솔루션은 하나예요. 보드는 당신이 타는 겁니다.